아빠, 오늘만은 화내지 말아줘. 어머니 손 떨리면 제 팔 잡아요. 유리문에 비친 저 사람 설마. 그 이름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두 분 아이들 앞이에요. 숨 한 번만.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한미정은 전신 거울 앞에서 원피스의 주름을 펴며 심호흡을 길게 뽑아냈다. 이 옷이 맞나? 이 표정이 적당한가? 오늘은 아들이 첫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다. 엄마 예뻐. 도현이 코트를 들어 어머니 어깨에 조심스레 얹는다. 그는 중소제조업체의 대리, 책임감이 얼굴선에 새겨진 청년이었다. 서린이 부모님 생각보다 따뜻해. 따뜻한 사람도 차갑게 굳을 때가 있더라. 미정은 웃는 흉내를 냈다. 이름 하나가 가슴뼈에 걸린 채 내려가지 않았다. 도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정식. 자동문이 열리고 은은한 목재향이 불안의 가장자리를 덮었다. 아버지, 어머니. 서린이 밝은 목소리로 손을 흔든다. 그 순간 미정의 발목이 바닥에 붙었다. 회색 수트를 입은 남자가 일어섰다. 광대뼈 아래로 미세한 흉터 말할 때마다 오른 미간이 먼저 움직이던 버릇. 강도윤. 앉읍시다. 유지영이 먼저 정갈한 미소로 말을 던졌지만 공기는 이미 반으로 쪼개졌다. 첫 접시가 놓이고 반짝이는 젓가락들이 제자리를 맴돌다 멈췄다. 물잔이 가볍게 흔들릴 때 서린이 조심스레 물었다. 두 분 예전에 아시는? 예. 도윤이 먼저 잘랐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오래전 서로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서로라니.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누가 누구에게였는지 난 잊지 않았다. 도연이 의자를 끌어 어머니와 테이블 사이를 메웠다. 오늘은 아이들 얘기를 하려면 어른들이 먼저 정리를 했어야지. 도윤의 숟가락 끝이 탁자를 톡 두드렸다. 그 작은 소리 하나가 룸의 숨을 모두 잡아챘다. 이 결혼 반대합니다. 문장 하나가 허공에 서늘한 금을 그었다. 서린이 벌떡 일어났다. 아빠. 유지영이 딸의 손목을 잡았다. 여기서 싸우면 오늘이 우리 마지막이야. 미정은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차가운 결심이 혀끝으로 올라왔다. 당신이 버린 건 사람이었어. 아니. 도윤이 웃음도 분노도 아닌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내가 버린 건 우리였다. 도현이 몸을 기울여 미정의 손을 덮었다. 체온이 살짝 올라왔다. 그는 천천히 서서 테이블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난 뒤 꽃꽂이의 국화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상견례는 그렇게 17초 만에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아래서 도현이 멈춰섰다. 엄마, 강도윤 그가 누굽니까? 미정은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귀 뒤 머리칼을 스친 뒤에야 입을 열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나를 아는 남자. 아버지는 아니죠? 아니야.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거야. 너는 지금 나의 현재고 내일이야. 그럼 내일 우리가 다시 세워요. 그 시각 도윤의 차 안. 유지영이 묻는다. 당신 왜 그렇게까지 날 섰어? 상견례 자리에 그 이름이 앉아 있었어. 도윤이 핸들을 쥔 손을 풀었다 쥔다. 내 청춘의 자네. 자네에서 건질 건 아이들뿐이야. 유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이기려면 내려놓는 법부터 배워. 상견례 다음 날 도현과 서린은 각자 집에서 과거를 듣기로 했다. 현재를 지키려면
과거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야 했다. 강도윤의 서재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나왔다. 라벨엔 낡은 글씨로 겨울 끝이라고 쓰여 있었다. 찰칵. 플레이 버튼이 눌리고 스피커에서 휘파람처럼 얇은 바람 소리가 먼저 흘렀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을게요. 우리가 서로 망가지기 전에 내가 먼저 사라질게요. 목소리는 칼날 끝에서 손을 뗀 듯 조심스럽고 결정적이었다. 아빠, 저 목소리 한미정 맞죠? 도윤은 대답 대신 병원 서류를 내밀었다. 낙태동의서. 보호자 서명란에는 한미정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남성 보호자의 란은 비어 있었다. 그때 나는 공사장에 묶여 있었지. 문자가 왔을 땐 모든 게 끝난 뒤였다. 그래서 미정 이모가 떠났다고 믿은 거예요? 믿은 게 아니라 도망친 거다. 상처로부터 내 책임으로부터. 한편 빌라의 거실 테이블 위엔 낡은 앨범과 봉투 하나가 올려졌다. 미정은 도연에게 입양 서류를 건넸다. 내가 내게 오던 날 나는 다시 태어났어. 왜 저였을까요? 내가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울음을 멈췄거든. 세상엔 그런 순간이 있어. 설명하지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고르는 순간. 밤이 더 깊어질 즈음 도연은 결심했다. 과거를 정리하는 건 어른들의 일. 그럼 어른들답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자. 서린에게도 같은 결심이 도착했다. 다시 모이자고 말할게. 조건은 하나, 아이들 앞에서 과거를 흉기로 쓰지 않기. 다음 날 오후 도연은 강도윤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사위가 될 자격을 묻고 싶나? 아니요, 부탁하러 왔습니다. 무슨 부탁? 어른들이 과거를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는 현재를 지킬 테니. 강도윤은 한동안 도연을 뚫어지게 보았다. 예의 바른 청년은 기묘하게도 자기 젊은 날을 떠올리게 했다. 내가 상견례 테이블을 일으키겠다는 거냐? 저와 서린이가요. 대신 어른들이 발로 차지 않게만 해주세요. 전화가 2통. 하나는 서린의 친구에게서 서린이 과호흡으로 쓰러졌다는 소식. 다른 하나는 경비실 도연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는 보고. 둘은 같은 병원으로 실려왔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도연이 먼저 눈을 떴다. 발목에 부목이 고정되어 있고 커튼 밖으로 났고 굵은 숨소리가 들렸다. 서린은 휠체어에 앉아 커튼을 살짝 젖혔다. 괜찮아? 괜찮아. 너는? 답 대신 커튼 바깥에서 들려온 목소리 2개가 서로를 긁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커졌다. 보호자분들 환자 앞에서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 미정이 캔커피 2개를 뽑아와 도윤 앞에 하나를 내려놓았다. 쓴맛이 올라오네요. 원래 병원 커피는 인내의 맛이지. 도윤은 뚜껑을 열었다. 인내는 대개 후회에서 나온다. 그럼 오늘부터는 다른 맛으로 배워요. 사과의 맛. 도윤이 처음으로 미정을 정면으로 봤다. 형광등이 그녀의 주름을 더 진하게 그려도 눈동자는 이상할 만큼 맑았다. 그때 왜 편지만 두고 갔어? 당신이 없을 때 내가 내린 결정이었어. 내 잘못이었지. 우리 둘의 잘못이었어요. 서린과 도연이 나란히 복도에 섰다. 목발과 휠체어, 불편한 2개의 바퀴가 기묘하게 균형을 이루었다. 부탁드려요. 서린이 먼저 말했다. 저희 사랑을 벌하지 마세요. 도연이 이어받는다. 화해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 앞에서 과거를 무기로 삼지 말아주세요. 도윤과 미정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은 현재형만 말하게 하는 곳. 오늘 그 법을 배웠다. 비가 쏟아졌다. 빌라 천장 모서리에서 물방울이 맺혀 떨어졌다. 대야를 받치고 닦아내다 보니 미정의 팔은 금세 젖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강도윤이 공구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관리실에서 전화 받았다. 여길 왜 와요? 천장은 과거를 드러내는 자리라서. 엉뚱한 말과 함께 그는 사다리를 펴고 석고보드 틈을 살폈다. 손전등 불빛이 골조 사이를 훑을 때 오래전 자취방 천장을 고치던 젊은 도윤의 그림자가 미정의 머릿속을 스쳤다. 둘은 과거를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날 병원에 내가 있었어도 달라졌을까? 도윤이 먼저 던졌다. 당신이 있었어도 난 떠났을 거야. 미정의 대답은 빠르고 정확했다. 우린 서로를 사랑했지만 서로의 실패까지 사랑해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대야에 톡톡 하고 떨어질 때마다 미정의 심장도 같은 박자를 밟았다. 그래도 내가 덜 외로웠을 거야. 미정은 손수건을 내려놓았다. 물기와 함께 오래 묵은 무언가가 조금 씻겨나갔다. 작업을 마치고 내려온 도윤은 거실을 둘러봤다. 낡았지만 단정한 공간. 책등들 사이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이 시선을 잡았다. 빌라 앞 벚나무 아래에서 도연이 중학생 때 찍은 사진 어깨에 손을 올린 미정의 표정이 환했다. 좋은 엄마였네. 좋은 엄마가 되려고 사람을 그만둔 적도 있어. 오늘은 사람인 채로 좋은 엄마였어. 도윤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다음 상견례는 아이들이 정한 자리에서 하자. 조건은 하나, 우린 침묵 말고 문장으로. 그건 약속할게. 도현은 구청 기록 보관소에서 입양 서류 원본을 재발급받았다. 담당 주무관은 구두로 말했다. 특이사항이 하나 있네요. 익명 신고자가 초기 보호 조치에 관여했습니다. 서류 한쪽 구석 작은 이니셜 Y, H, J가 연하게 남아 있었다. 도현은 그 이니셜을 최대한 크게 출력해 서린과 함께 들여다봤다. 윤혜정. 서린이 중얼거렸다. 아빠 회사에 오래 계셨던 비서님 이름이야. 그분을 찾아보자. 오래된 상가 건물 3층. 윤혜정은 회색 카디건을 걸친 채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도현 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저를 아세요? 윤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병원에서 아이를 품에 안은 사람이 접수 창구에 서 있을 땐 얼굴을 잊기 어렵죠. 왜 익명으로? 우선은 안전이 필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른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사이 아이들이 다치거든요. 윤혜정은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그때 병원 CCTV 백업.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내내 품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진실이 필요할 테니까. 도연의 손바닥에 놓인 작은 저장 장치는 생각보다 뜨거웠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빙긋 웃었다. 사과하는 방법도 감사하는 방법도 결국은 기록으로 남아요. 그게 우리를 구할 때가 있어요. USB를 노트북에 꽂자 자정 무렵 병원 로비 영상이 떴다. 자동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다. 긴 코트, 비 오는 밤, 검은 우산을 털어 접는 동작이 유난히 느렸다. 서린이 숨을 삼켰다. 저 사람 우리 집안 얘기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 미정은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장태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재단 후원 명목으로 병원을 드나들었고 그날도 병원장실에 들렀다. 다음 클립. 접수창구 뒤에서 서류를 챙기는 윤혜정의 뒷모습, 그리고 카메라 사각으로 사라지는 장태준의 코트 자락. 도윤이 이를 악물었다. 그놈이. 멈춰. 유지영이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영상은 감정의 증거가 아니라 사실의 기록이야. 해석은 신중하게. 세 번째 클립에서 장태준은 로비 중앙에 멈춰 서서 유리창 너머를 한참 본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이 멈출 때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괴물 같던 사람도 오늘은 멈췄네요.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멈춘 건 우리가 늦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지. 윤혜정은 다음 만남에서 더 많은 걸 털어놓았다. 그때 장태준은 미정을 몰아붙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 문제만큼은 선을 넘지 않았죠. 대신 익명 기부로 입양 절차 비용이 처리되도록 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글쎄요. 악인도 자기 규칙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규칙이 타인에게는 구원으로 작동하기도 하죠. 미정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던 밤 교회 게시판에 봉사 모집 공고가 보였어요. 보육원 크리스마스 파티. 그날 처음 도연을 만났죠. 이모. 도연이 낮게 불렀다. 아니 엄마.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언제 불러도 난 고개를 들 거야. 윤혜정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이들 앞에선 정답 말고 사실만 얘기해 주세요. 해석은 아이들이 현재에서 하게 하고. 그날 두 지분 같은 문장을 각자 노트에 적었다. 사실만. 해석은 현재에서. 장소는 동네 공원, 벤치 옆 야외 테이블. 테이블보 대신 햇빛, 와인잔 대신 종이컵 커피. 규칙은 하나 과거 금지. 도윤이 종이컵을 들어 올렸다. 오늘은 현재를 위해. 미정이 따라 들었다. 아이들을 위해. 유지영이 웃으며 덧댔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서린이 준비해온 작은 메모지에 각자 한 문장을 적었다. 이겨서 지키지 말고 내려놔서 지키자. 사랑은 해석이 아니라 선택. 진실은 대개 조용한 쪽에 있다. 나는 서린의 현재이자 내일. 종이컵 가장자리가 가볍게 부딪혔다. 맑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약속의 소리였다. 도연은 강도윤에게 정중히 말했다. 장인어른, 호칭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한 사람뿐이라서요. 잠깐의 정적 뒤 도윤이 웃었다. 그 말 듣기 좋다. 유지영은 미정의 브로치를 고쳐 달아주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 가족하자. 미정은 거울을 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거울 말고 눈으로 만드는 거니까. 저녁 네 사람은 옥상 정원 스튜디오를 대관해 작은 예행 연습을 했다. 서양문을 소리내어 읽고 손 맞잡는 순서를 연습했다. 떨려? 도연이 물었다. 덜 떨리게 계속 연습하자. 서린이 대답했다. 그들의 손바닥 사이에서 미래가 체온처럼 미세하게 뛰고 있었다. 봄바람이 가볍게 스튜디오 커튼을 흔들었다. 하객은 12명. 음악은 현악 트리오 대신 블루투스 스피커, 화분은 대여품. 부족한 것들 사이로 넘치는 게 하나 있었다. 결심. 입장 전 대기실. 유지영이 미정의 손을 잡았다. 그때 상견례에서 내가 말렸듯 오늘도 말려줄게. 울컥하면 내 어깨 먼저 써. 오늘은 웃을래. 미정은 브로치에 손끝을 올렸다. 서린이 먼저 걸어 들어왔다. 뒤이어 도현.
사회자 대신 친구가 진행했다. 두 사람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 살 것을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어른들 아이들의 현재를 위해 과거를 무기로 쓰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까? 도윤과 미정, 유지영이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가족이 되십시오. 공중에 흰 꽃잎 대신 종이 리본이 떠올랐다. 도현은 준비해온 반지를 꺼내 서린의 손가락에 끼웠다. 허락이 아니라 약속으로. 서린도 도현의 손에 반지를 끼웠다. 사랑이 아니라 생활로. 식이 끝나고 작은 다과 자리. 도윤이 도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위. 도현이 미소로 답했다. 장인어른. 호칭은 그렇게 자리를 찾았다. 이름이 자리를 만들고 자리가 이름을 만든 날이었다. 상견례 테이블이 무너지는데 17초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 테이블을 다시 세우는 데는 종이컵 커피 한 잔과 천장 누수의 밤, 병원 복도의 형광 등 그리고 사실만 말하자는 작은 메모가 필요했다. 어른의 사과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 모양을 갖추고 아이들의 용기는 늘 현재형으로만 존재한다. 사랑은 과거를 지우지 못한다. 다만 과거를 견딜 현재를 만든다. 오늘 당신의 테이블도 무너졌다면 종이컵부터 찾아라. 그리고 누군가의 손바닥 체온을 허락하라. 약속은 허락보다 오래간다. 이름은 자리에서 태어나고 자리는 이름으로 완성된다. 이 가족이 증명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가 아니라 서로의 현재라는 것을.